데일리 브리핑. 네, 매주 월요일 아침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한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입니다. 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미국 경제에서 불경기 우려가 사라지고 연착륙하는 마지막 하강을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있다는데 이게 어떤 상황인지 부탁드립니다. 네, 흔히들 이제 비행기의 착륙 상황을 경제에 빗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 경제가 비행기가 경착륙, 하드 랜딩 한다면은 추락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불경기에 추락하는 상태를 하드 랜딩, 경착륙이라고 하고, 또 스무스하게 내려앉는 것이 이 착륙할 때 소프트 랜딩, 연착륙하는 것으로 이제 불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골드만삭스가 지난 15일에 새로운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이때 이제 표현하는 것이 바로 미국 경제가 소프트 랜딩으로 향하는, 소프트 랜딩하는 마지막 하강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불경기 우려는 이제 사라졌다고 해도 이제 과언은 아니고요. 내리는 것도 이제 경착륙 좀 상당히 위험스럽게 급속 추락하는 것이 그렇게 이제 하강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스무스하게 연착륙하는 그런 마지막 하강을 해서 결국은 연착륙에 성공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착륙 단계에서는 당연히 속도도 좀 줄여야 되고 또 활력도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게 이제 바로 경기 이제 둔화 또는 냉각 조짐이 이미 보이고 있는 것인데 이것도 불경기보다는 나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 하강, 마지막 하강을 위해서 이제 속도를 줄여야 하고 활력을 좀 떨어지는 것도 우리가 감수를 해야 한다. 이런 표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선 골드만삭스에 의하면은 이제 불경기에 빠질 앞으로 이제 12개월, 1년 안에 불경기에 빠질 위험성은 15%에 그치고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물론 골드만삭스의 연구진 경제학자들이 얘기입니다만은 이보다 한 달 앞서 나온 월스트리트저널의 그 설문조사, 분기별 설문조사가 있거든요. 경제학자들의 그 설문조사에는 48%로 이것보다는 좀 많이 높게 나왔지만요. 물론 이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꼭 단순 비교는 할 수 없지만요. 월스트리트저널도 처음으로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 불경기 가능성이 50% 이하로 떨어졌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한 달 뒤에 나온 지금 골드만삭스는 조금 장밋빛 시나리오라고 할지라도 불경기 가능성이 15%밖에 안 된다. 그것도 이제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12개월, 즉 내년까지도 이제 경기가 좀 냉각되더라도 불경기로 추락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소프트 랜딩은 거의 확실하고 지금 소프트 랜딩을 위한 마지막 연착륙을 위한 마지막 하강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강을 하려면은 속도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네. 불경기를 피하고 연착륙한다 하더라도 이미 지금부터 지금 서서히 냉각이 되고 있고 그래서 2024년에는 화랑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예상이 나오고 있나요? 네, 뭐 골드만삭스도 그렇고요. 월스트리트저널 설문조사도 그렇고 또 심지어는 연방준비제도 연준조차도 앞으로 지금 본격적으로 좀 경기가 둔화되고 냉각되고 그래서 내년은 그렇게 활력이 강하지는 않을 것이다. 즉 성장률도 좀 낮을 것이다라고 미리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말씀드린 대로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또 그것이 오히려 좀 바람직할 수도 있거든요. 너무 과열되면 당연히 물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성장도 소용이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연착륙이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이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이 골디락스 존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은 이것을 유지하는 게 사실은 지금 말은 안 하지만 연준의 최종 목표일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2024년 한 해 새해는 그렇게 뜨겁지도 않고 그렇게 차갑지도 않은 그런 그 연착륙 후에도 그런 상황이 계속되기를 더 원하는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성장률을 보는데 지금
올해 성장률이 1분기에 2.2%였고요. 2분기에 2.1%, 3분기가 이상하게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4.9%까지 올라갔는데 4분기에는 좀 많이 떨어질 것으로, 재무부 같은 데서는 0.8%로 급락할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 전체를 보더라도 2.1%가 될 것으로 이제 연준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올해 한 해 전체를 보면요. 네. 그리고 내년에는 그보다 더 낮아져서 연준이 예고한 9월 회의에서 예고했던 것은 내년은 1.5%에 그칠 것이다. 그러니까 2%대에서 1%대로 다시 낮아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런 경기 과열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치의 그 여파, 금리 인상도 그렇고 긴축도 그렇고, 아무래도 이제 소비나 다른 그 경기 지표들도, 특히 일자리 같은 경우도 좀 냉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장률이 내년에는 1%대로 떨어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보면은 내년 1분기에는 0.4%, 또 2분기에는 0.6%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군요. 내년 상반기가 지금 현재 보면 상당히 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 볼 수도 있는데요. 그만큼 또 물가는 진정될 것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오히려 체감하는데 불경기 추락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자리가 매우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네. 이제 미국 경제는 3분의 2, 68%가 이 경제 성장률을 소비 지출이 차지하고 있는데, 소비 지출, 미국민들이 지갑을 열어서 돈을 계속 쓰려면은 일자리 안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안정이 중요한데, 다행히도 일자리는 뭐 그렇게 좀 지금 아주 상당히 양호한 편인데 계속 그 유지가 될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이나 또 당국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한 달에 늘어나는 일자리 폭은 상당히 둔화될 것으로, 좀 폭이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이 가장 비관적으로 보는 게 급속 냉각돼서 현재 지금 10월 달에 한 달 일자리 증가폭이 15만 개였거든요. 네. 15만 개 증가했던 것이 내년 1분기에는 월 4만 2,500개, 15만 개에서 4만 2,500개로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네. 2분기에는 16,700개로 더 얼어붙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는 아니지만은 그만큼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상당히 둔화되는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조금 그 낙관적으로 본 골드만삭스도 현재 15만 개에서 내년 2분기 6월쯤에는 10만 개로 떨어질 것이다. 그 이하로는 또 더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일자리 증가폭은 아무래도 지금 벌써 10월 달에 9월에 근 30만 개에서 15만 개로 절반으로 축소가 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아니지만은 상당히 지금 냉각이 되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일자리가 좀 불안해지면은 소비 지출이 좀 낮아질 것이고요. 소비 지출이 줄어들면은 경제 성장률도 이게 다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다만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가 될 것으로 지금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그 내용이 대체로 연준이 아주 연한 미소를 지을 만한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싶어요. 연준을 좋아할 듯합니다. 네. 네, 뭐 연준은 이제 말은 뭐 지금도 매우 그 조심스러운 접근을 할 것으로 얘기하지만은, 네. 물가 잡기나 이제 그렇게 이제 또 거기 물가 잡는 데 써온 것이 금리 인상 아니겠습니까? 예. 기준금리 인상. 근데 기준금리를 인상해서 물가는 생각보다 좀 덜 잡혔고요. 또 그런 반면에 고금리의 여파가 상당했거든요. 2024 회계연도에 정부에서 국가부채에서 지금 이자 돈으로 지급한 것만 해도 6,590억 달러였습니다. 와, 네. 이러고 또 우리 그 일반 서민들은 어땠습니까? 신용카드, 모기지, 주택 모기지 이자율 모조리 다 올라갔기 때문에 상당히 그 고물가에도, 물가는 완전히 내려가지도 않았고 고물가, 고금리까지 겹치는 이중고를 겪어왔는데, 그래도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고서도 지금 물가를 낮출 수 있는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연준이 그 목표했던 것인데 그게 어느 정도 먹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준이 조금은 그 미소를 되찾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1년 반 동안 11번이나 이제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모든 그 경제 분석가들이나 경제 언론들은 7월 말에 이미 끝났다. 그다음에 2024년 이게 12월 13일에 한 번 더 있거든요. 네. 그때 거의 100% 지금 99.8%는 동결할 것으로 그러니까 지금 5.25 내지 5.50%에서 연속 6월에 한 번 동결했었고 7월에 한 번 마지막에 올린 것이고 9월, 11월, 12월 이 세 번 연속 또 동결할 것이다. 그 다음에 내년에도 계속 동결했다가요. 그 지금 더 관심을 끄는 것은 이제 언제 그런 금리를 이제 인상이 아니라 언제 내리기 시작할 것이냐. 여기에 더 관심이 이제 몰리고 있는데 요것에서도 보통 내년 이제 하반기나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는데 지금 약간의 분석 예측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절반에 가까운 49%가 내년 2분기 즉 4, 5, 6 이 세 달 중에서 한 번 이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다 라고 내다본 반면에 골드만삭스는 그보다 늦은 내년 4분기에나 가능할 것이다. 그만큼 이제 물가가 많이 떨어져야만 보통 이제 내리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내다봤는데요. 네.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을 비롯한 다른 데서 지금 상업용 부동산에 재융자가 안 된다라고 지금 벌써부터 아우성 치고 있거든요. 그럼 금리 인하를 아마 조금 일찍이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돈 놓고 돈 먹는 사람들이나 그 투자자들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지만은 그렇죠. 우리 또 이제 서민들도 이중고에서 물가도 좀 내려가면서 이제 금리도 인하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가 좀 당겨지는 게 아마 낫지는 않을까 이렇게 보는 반면에 적어도 그래서 2분기 5월이 있고 6월 5월이나 6월인데 그 당시 그때부터 아마 0.25포인트씩 내려가는 그런 시기를 맞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네.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이었습니다.